지난번에도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죄송한 마음 상당히 컸습니다. 말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시간 지켰는데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시간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죠? 노력을 하겠는데 그 시간 안에 못 끝나면 바쁘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제도 저녁반에 할 때도 딱 시간 맞춰서 끝내서 노력하겠다 해놓고 또 30분 더 해버렸어요. 오늘은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기회지더라도 바쁘신 분들은 12시부터 또 점심시간입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역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개였습니까? 몇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분류하면 총 14가지, 그죠? 총 14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존재를 지속하는 역할은 다시 3가지가 있죠. 그죠? 첫째는 재생연결식, 그죠? 둘째는 존재 지속심. 책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방황가입니다. 책에는 방황가나 잠재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옮기면서 참 할 말이 없어갖고 잠재의식이라고 옮겼는데, 잠재의식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저는 존재 지속심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존재 지속심은 책에는 방황가로 잠재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보면은 한생의 최초로 재생연결식으로 일어나서 그 재생연결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존재 지속심으로 지속이 돼서 한 개체를 유지시켜주면 되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존재 지속심을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하잖아요. 각별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질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존재 지속심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르고 최후의, 한생에서 최후의 존재 지속심을 죽음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를 지속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식 과정이 개재돼서, 이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개재되는 역할을 하든지 뭐, 그래서 더 줄이면,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인식은, 그건 우리가 대상을 그냥 인식하는 거 안 하는 건데요. 엄격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배제되는 마음이, 그러니까 총 11가지. 그죠? 11가지 더 줄이면 7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이, 그죠? 탁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손님이 딱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우리,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뷰를 들으면 나쁜 뷰, 이상한 뷰만 생각날까요? 뭐, 존재, 생기게 뭔가, 이게 지혜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인간도 사실은 멀쩡한데, 그런 거 보면 원인이 없는 마음으로 태어난 건 아니었고요. 분명히 지혜는 없고, 두 가지 원인을 가지는 게 아닌가. 안다고는 하는 분들이 또 그런 거 아닌가. 자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술집에 간다고 합시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출가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거는 제가 어디 갔었는지 막 떳떳하게 저는 30년 중노릇에 딴 걸 몰라도 돼. 이 순문제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게. 맞았을 때는 친구를 따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웨이트가 와서 맞아들이자면, 그죠? 어서오십시오.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마음은 뭡니까? 전향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어떤 그 전향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인식 과정 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전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대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눈의 대상도 수없이 많고요. 귀의 대상도 수없이 많고,
호의 대상도 수없이 많고, 혀의 대상도 수없이 많고, 감촉의 몸의 대상도 수없이 많고, 마음의 대상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우리가 특정한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전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향을 해야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대상이 되잖아요. 그, 과정이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향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전향하는 것은 그게 또 두 가지로 나누니까, 원문 전향과, 그 다음에, 의문 전향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원문은 뭡니까? 5가지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있을, 신, 또 5가지고, 의문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문은 우리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요로 전향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향의 역할을 하는, 이거는 항상 전향의 마음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전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서는 역할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향합니다. 그 다음에 전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향을 하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마음이 나겠죠. 이걸 우리는 전오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 예랑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안식부터 해서요. 신식까지 5가지인 거죠. 그 마음이 나겠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물질로, 그죠? 이거로 마음이 이게 대상됐습니다. 딱 전향을 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나고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보는 마음이 나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눈의 문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역할을 하는 마음. 그죠? 우리 안식은 단지 보는 역할을 한다. 이식은 뭡니까? 단지 듣는 역할을 한다. 설식은 단지 비식은 단지 냄새 맡는 역할을 하고, 설식은 단지 맛보는 역할을 하고, 그럼 우리 신식은 단지 감촉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거를 딱 보는 역할을 하고 딱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서 또 다른 프로세스가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서 없이 하는 그 얘기 생각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이 받았으면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경찰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데이터를 우리 조사하는 역할은 다 역할입니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결정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고, 결정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다? 그죠? 이영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그죠? 그렇죠. 조금 마음이 팍 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나겠죠. 그죠? 그죠? 그럼 그거는 의도와 대입되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완하라고 하고 속행이라고 합니다. 속행은 다른 말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왜? 이거 자완하를 속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움직이는 내 말입니다. 자완하라는 말, 의미가 빠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면서 대상에 대해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속행은 일어나면 반드시 7번 일어납니다. 먼저 사장한테 쓰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행의 마음이 일어나서 업을 짓고 나면 이 속행이 일어난 마음의 대상이 너무나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강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존재지속심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강해서 흥분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제 깔아앉히는 역할을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에는 등록이라 해놨습니다. 등록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인데, 굳이 이제 요새 다시 옮기보자면 저는 여운의 마음이라고 옮기고 싶습니다. 여운이 남잖아요. 그죠? 맛있는 망고를, 그죠? 우리 사정에 가면 망고 비유가 있죠, 그죠? 그죠? 맛있는 망고를 먹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망고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아니요, 좋아하시겠습니다. 저는 인도 1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망고를 정말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도 망고 보면은, 망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잠이 오겠어요. 망고 먹고. 아니죠, 그죠? 이거 자꾸, 그죠? 여운이 안 들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등록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여운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이는 이제 줄이면은 7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 다음에 등호식을
40개로 확장을 시키면은 총 몇 개입니까? 11개. 이런 마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역할로 보면은 존재를 지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에 있고,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은 역할에 따라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깊어집니다. 그죠? 그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단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집중을 해갖고요. 그죠? 마음에는 욕의 마음, 색의 마음 등등등. 마음에는 업을 짓는 마음,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 장만하는 마음.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심소품이 일어나고.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통째적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마음은 한 순간만 일하고 죽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사람 죽는, 이렇게 계속 하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세스를 통째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통째적으로 이해해보면은 마음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그룹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저희 말하는 표층심리, 잠재심리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삶이 지속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탄생의 대생명기적으로 출발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존재 지속 지목은 방가로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 나타나면은, 저 밖에서 어떤 대상이 존재돼서 나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대상으로, 이제 재상을 해갖고요. 그죠? 전향을 해갖고 이 대상을 뭡니까? 인식하고,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걸 딱 쥐고, 그죠? 등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존재 지속식으로 유지되다가, 또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해서 또, 그죠? 대상을 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걸 짚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끝나면은, 또, 그죠? 마음과 그러고, 이렇게 우리 삶은 흘러가는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이거를 존재를 지속하는 소위 말하는 이 남자는 좀 많은데요. 여기서 하부에 있는 이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존재를 지속하는 역할을 하고 상부에 있는 이 마음들은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식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크게 사랑에서 좀 이따가 다 설명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잖아요.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오문 인식 과정이라고 합니다. 외부 대상은 우리가 눈, 귀, 코, 이어, 몸이라는 물질적 토대 혹은 문을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문 인식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만큼 우리 내면의 세계도 많잖아요. 그죠? 특히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 지금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건 너무나 많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걸 인식하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 그거를 우리는 의문 인식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왜 탈락했잖아요. 이렇게 막 수많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간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이제 외부 대상 오문 인식 과정인데요. 외부 대상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 외부 대상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봐가지고 이용해라고 내가 바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용해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봤으면 되죠. 이쁜 여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경험하고 이래 해보잖아요. 야, 저 비싼 건물이 형태. 이전에 경험하고 이게 또 속으로 의문인식 가진 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저 코, 저 눈, 저 상복, 예를 들죠? 여러 가지, 그죠? 한 최소 우리 사장 나오면 5장인가 4장 나와요. 최소 6, 7번 이상의 이 과정을 거칩니다. 봐서 이 과정을 했거든요. 만족을 해보고, 이전 경험을 조사를 해보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고, 또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이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아, 이용해구나. 그죠? 그걸 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1초에도 그죠? 이게 아마 수없이 왔다 갔다 1초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 이게 1초잖아요. 하나 할 동안에,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일에 그걸 따져보면 1초에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마, 그죠? 아마 수천, 수만 번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상을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거를, 오문인식 과정, 의문인식 과정, 그죠? 이걸 계속, 그죠? 이래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역할 14가지가 지금 그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죠. 요래 하는데 중간에 반드시 중간 눈에 안 보시면 뭐가 게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마음과 혹은 그 존재를 지속하는 역할하는 마음이 우리가 대생명체가 죽으면 마음은 우리 처음과 마지막에 제외하고요. 요렇게 하는 과정이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존재 지속 중에 순간순간 있다면 하나의 과정이 시작할 때도 존재 지속심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의 과정이 끝날 때도 존재 지속심으로 끝나고 또 과거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문인식 과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또 존재 지속심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존재 지속심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적이 어떻게 됩니까? 매 찰나에 또죠.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개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나가는 날 존재 지속심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개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찰나에는 그죠? 강수생이 됐다가 저 찰나에는 뱀이 됐다가 저 찰나에는 깨우리가 됐다가 이 찰나에는 신이 됐다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가라는 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초기경에서는 과학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말씀 안 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좀 더 입체적으로 또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심도 깊게 우리의 삶을 가장 한 공생의 개체의 전개 과정을 우리 설명해 들어가려면은 우리 과학과 혹은 존재 지속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우리의 논양에서부터 바로 나옵니다. 3장 논양에서 존재 지속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북방 우리 유식으로 발전되면은 사실 이 존재 지속심이 소위 말하는 우리 아래아식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발상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존재를 지속시켜주고 개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유식에 오면은 아래아식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아래아식의 전면에서 아래아식이 찰나식 아래아식은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불교마음은 아닙니다. 아래아식이야말로 이게 찰나식 찰나대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 식 전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래아식은 또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동자생 동자 동자생 견행문 동자 동자생 동자 이 과정을 매 찰나에 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과정은 오히려 우리 삼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식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 북방 유식은 물론 서질체유부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식의 가르침은 서질체유부보다는 상자부 아비달마와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굉장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마음은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 마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마음을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요. 오문전향, 의문전향 하면서 이렇게 찰나생 찰나면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흘러가는 과정에서 마음은 특정 순간에 특정 역할을 하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마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당연히 대상들이 있죠. 7가지 혹은 11가지 마음은 그 인식 과정이 게재된 그 대상이 대상이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존재를 지속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은 대상이 없습니까? 있었죠, 그죠? 있었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이 죽을 때 죽음의 마음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 직전에 마지막 우리 인식 과정이죠. 정말 자아나가 일어난다. 이때는 5번 자아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뭘로 하는가 하면 우리 딴 거는 자아나가 지금 업을 짓는 거잖아요. 업을 짓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자아나는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자아나가 과정에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어떤 특정 대상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 중에 하나의 대상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업, 그죠?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는 이 3개 중에 하나가 결정되고
그죠? 그럼 이것이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면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생의 최초의 재생인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존재를 지속하는 사람의 마음도 당연히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네? 너와 나를 초월한 마음, 그러면 다 말입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대승불교는 안 그럴 때, 니는 소생이거든. 제가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식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리아씨는 대상이 들 것 같죠, 그죠? 그죠? 대상이 들 것 같잖아요. 아니다. 대상이 없으면은 불교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아식도 좁은 길을 대상으로 가진다고. 유식 30종에 딱 나타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좁은 길을 대상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왜 아리아식, 유식에서 아리아식도 대상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상을 가지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건 불교의 마음이 아니다. 유식이 불교가 아니게 되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옛날부터 뛰어난 스님들이 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뒤에 중국교가 하고 있잖아요. 중국식 교학이 전개되면서 뭐, 주객을 초월하고 막 이래 되는데, 그죠? 그건 우리 불교 정통 흐름에서 보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비불교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현대에는 뭡니까? 과학의 시대고, 그죠? 이성의 시대고, 합리의 시대인데요. 비불교적인 발상은 비불교적인 발상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다시. 그래요. 다른 불교 교학이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한국의 대승불교 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뇌해야 될 주제입니다. 대상이 있는 마음은 불교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제가 뭐 혼자고 예를 들어 알리가 뭐라도 그죠? 지금은 지구촌 시대잖아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죠? 이 세계 불교 전체에서 보면은 한국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곤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얽히고 설키고, 그죠? 마음을 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진도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보는 게, 우리는 마음의, 뭐를 통해서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마음은 정의가 뭡니까? 대상을 알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안식은, 그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 대대된 마음들은 눈을 문으로 하고, 눈이라는, 그죠? 이 물질을 문으로 하고, 뭡니까?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서 개재된 마음들은 전부 귀를 문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입니다. 문의 길라잡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9쪽 문의 길라잡이입니다. 문의 길라잡이의 문은 6가지이니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마음의 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눈, 귀, 코, 혀, 몸까지 이제 다 이해가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문인식 과정이 있었죠. 그럼 우리 실제적으로 봐도 뭡니까? 눈기, 코, 혀, 몸과 관계없이 뭡니까? 어제, 그죠? 어제 내 돈 3천만원 뜯고, 전 나쁜 비용을 자꾸 듭니다. 3천만원 뜯고 도망간 놈,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그죠? 생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제 거나 이런 걸 하는, 우리가 의문인식 과정을 하는, 기관이나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지금 불교 교학 체계에서 보면 말이 안 되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정신적인 이 프로세스는 무엇을 하고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야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눈이 바로 눈의 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귀 등이 귀의 문 등이다. 그러나 잠재의식을 잃어 마음의 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요. 우리 오문은 뭔가 충분히 알아진 거죠. 그럼 우리가 지난 것을 기억한다든지 하는 순수한 정신적인 프로세스는 무엇을 문으로 하는가? 그 답이 바로 나온 겁니다. 존재지속심을 문으로 해서 지난 것을 기억한다든지 그걸 갖고 반응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딴 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보면 두 번째입니다. 눈이 바로 눈의 문이다. 이겁니다. 이 5가지 감각의 문들은 모두 물질에 속한다. 이들을 감성의 물질이라고 부른다. 이런 감성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눈과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감성의 물질이라고 하다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하고 우리 다른 감각기관이 다른 게, 우리가 눈하고 다른 물질이 다른 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눈은 눈만의 특별한 거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보는데 민감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는 시신경이나 이런 게, 그죠? 집중대가 있는 그거를 우리 미국에서는 감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죠? 눈에는, 그게 우리가 이 안구의 눈이 아니고, 그렇게 아담에서도 보는 역할을 하는, 보는데 민감한, 센시티브라고 그러죠. 그죠? 맞죠? 그죠? 보는데 민감한 물질이, 그거를 우리는 그 눈의 감성이라고 하고, 그거를 아담에서는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비교, 그렇지만 우리가 엄밀히 그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듣는데 민감한 물질이 뭐였는데 뭐 발생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기라고 하죠. 아담은 똑같은 거죠. 듣는데 민감한 물질 그거를 우리는 귀의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애매하게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도 마찬가지죠. 혀도 마찬가지인 거죠. 혀도 맛보는데 민감한 물질 특히 구분대가 있잖아요. 그죠? 단맛은 어디 있어? 뭐 쓴맛은 어디 있어? 짠맛은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맛에 민감한 물질 그걸 우리는 이런 혀의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우리 그 6장에서 물질할 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을 일러 만호의 문을 나간다. 눈, 귀, 코, 혀, 몸의 문은 모두 물질인 감성이지만 만호의 문은 정신으로서 바로 과학과 잠재의식이다. 대상이 만호의 문의 과정을 따라서 인식될 때 이 과정에 관련된 마음들은 만호의 문을 통해서만 대상에 접근할 뿐 물질적인 감각 기능에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됐죠? 그죠? 이게 우리가 6가지 문 중에 5가지 문은 물질입니다. 그것도 감성의 물질입니다. 센시티브한, 그죠? 특정한 감각에 민감한 물질, 그죠? 그거를 우리는 문이라고 하고, 저는 우리 정신적인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인데, 특별히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그걸 과학과 혹은 문제의 지속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우리 문은 우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들어가 보면은 과학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신적인 것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죠? 우리가 의문인식 과정이 나면은, 이 문은 뭡니까? 이 과학가가 문이 된다는 거죠. 과학가가 문이 돼갖고, 이 과학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들이 드러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문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상들이 쫙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과학가는 뭡니까? 수많은 과학가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의문 전향, 아까 전향하는 마음이 있죠. 의문으로, 과학가로 딱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학가를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그 대부분 기억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그거를 우리는 인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게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옆으로 봤을 때 객관화시키는 거죠, 지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걸 내한테 적용시키면은 이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객관화시키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 내한테 적용시키면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는 겁니까?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분 전, 1초 전 그건 뭡니까?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지나간 겁니다. 그죠?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갔다면은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까지 이게 뭡니까? 이쪽으로 전향을 하면은 그죠? 1분 전부터 1시간 전, 그죠? 뭐 하루 전, 한 달 전, 그죠? 1년 전, 10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과학가에 적혀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적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책 적시공한테 거쳤다는 거죠. 적혀 있다는 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이거는 뭔가? 과왕가에 적혀 있는 건가? 그죠? 나는 안 적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뭔가 하면은, 저 외부 세계가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소리 이렇게 빠지가 있습니다. 소리 듣고 있으면 그때 외부 세계는 없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세상은 없는 겁니까? 알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문 전향이 되고 뒷문으로 전향이 돼서 베토벤의 음악이 있잖아요. 제가 베토벤 이야기를 이상합니다. 그죠? 이미자 동백 아가씨를 그죠? 제 수준에 그게 딱 그걸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뿐이지 이 세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앞문 전향이 되죠. 눈의 문으로 전향이 되면 이 세상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귀의 문으로 전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코의 문으로 전향이 되면 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의문 전향이 되면요. 과왕가로 전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등등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현상이 거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과왕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설명적으로 아주 멋진 설명입니다. 굉장히 이렇게만 우리가 관찰하면요. 정신세계를 보는 게 상당히 심도가 깊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존재의 지속심을 문으로 해서, 그죠? 정신적인 영역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적인 영역이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정신적인,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지, 그걸 우리 표현해보자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거로 반응식 보면은, 그죠? 우리가 눈으로 전향을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게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눈의 문으로 전향하는 세상은 없습니까? 그걸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문 전향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어떤 경험했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의문 전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 만호유문인 바람가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1초 전, 10분 전, 그죠? 1시간 전, 10년 전, 20년 전, 다 그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장님들 나오지만 그 대상이, 그죠? 예를 들어서 선명하지 않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전향을 해서 그걸 인식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전향하는 게 막 몇 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몇 분 막 전향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왕가를 문으로 해서 우리는 그 정신적인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만호유문이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죠? 서울대학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재의식 혹은 도제지속심을 만호유문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되겠죠? 서울대학 시험 나오는 거니까 외국인 커피를 마시면서 의미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 그냥 딴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멋지잖아요. 그죠? 이 과왕가가 만호유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경험을 가지고 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5년 전에 무슨, 그죠? 옛날에 5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죠? 하고 다니는 거죠? 교복 입으면 우리 멋진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 탁 오른다. 그러면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를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죠? 그 과왕가라는 어떤 내 도제지속심을 문으로 해서, 그죠? 그 이전에 어떤 그것이 대상이 돼서 바로 지금 여기서, 그죠? 그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의 길라잡이 313쪽 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은, 우리가 딴 89가지 마음을 보죠. 89가지 마음은, 그죠? 어떤 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살펴봐야 되겠죠? 안 살펴보면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313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의 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여기 46가지 마음이 눈의 문에 개재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문전향, 그렇죠. 우리 눈의 대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의 문에 어떤 대상이, 그죠? 일어났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눈의 문에 이 대상을 크게 확대된다면, 그죠? 엄청나게 한 1000만 대, 1억 대의 배율로 지금 우리 마음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상이 나타나면은 예를 들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놔두더라도, 그죠? 그죠? 오문전향, 그죠? 그죠?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자화나, 그죠? 그 다음에 등록.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마음들은 다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문으로 해서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문으로 해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오문전향의 마음도 눈을 문으로 해서 당연히 일어나지, 그죠? 안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그죠? 결정하고, 속행,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또 욕계의 가본 마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86가지 마음이 우리는 눈의 문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의 문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코의 문, 단지 안식이냐, 이식이냐, 비식이냐, 설식이냐, 신식이냐,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죠? 근데 만호의 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호의 문에서는 오문전향이 안 나죠?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도 당연히 안 일어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도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뭡니까? 조사하는 마음,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조사하는 마음, 여기서 이 조사하는 마음은 재생연결식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런 것이, 그죠? 나타나가지고 67가지, 그죠? 이제 마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눈, 귀, 코, 이, 몸의 문에서는 고귀한 마음과 출생한 속행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출생한 마음이 좀 정신적인 거지. 대상을 보고 내가 알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귀한 마음은 우리가 새끼 무새끼 마음이잖아요. 그죠? 새끼 무새끼 마음은 삼매에 드는 마음이죠. 그냥, 그게 관계없는 거죠. 많은 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벗어난 마음이 19개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89가지 마음을 문을 가지고 분류를 해봅니다. 됐습니다. 집에 와서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는 뭡니까?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은 대상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을 분류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317쪽입니다. 대상의 길라잡이에 대상은 6가지이니 형상이라는 대상, 소리라는 대상, 냄새라는 대상, 맛이라는 대상, 감촉이라는 대상, 법이라는 대상이다. 여기서 형상이 바로 형상이라는 대상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리 등이 소리라는 대상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대상은 6가지이니 감성과 미세한 물질과 마음과 마음부터와 열방과 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상야부 아비담마에서는 우리가 눈, 귀, 코, 혀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는, 그죠? 거기 상응하는 대상이 뭡니까? 그죠? 형상, 혹은 색깔. 이게 눈의 대상을 우리는 원어로 보면 루파라고 합니다. 루파가 구체적으로 형상인지, 그죠? 색깔인지, 초기경에서부터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경에서부터 루파는 어떤 경우에는 형상이라는 뜻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색깔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눈은 대상은 형상도 되고, 색깔도 되잖아요. 그래서 2가지 다가 적용이 됩니다. 아비담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색이라 번역한 것은 다분히 뭡니까? 루파를 색깔의 입장에서 보는 근데 사실 색깔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형상이라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눈의 대상은 루파고 이거는 형상하고 색깔 이야기하고 귀의 대상은 뭡니까? 소리고 코의 대상은 그죠? 냄새고 혀의 대상은 맛입니다. 그럼 몸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는 이걸 일러 감촉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감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서는 구체성을 결리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유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감촉이라는 고유성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는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니까 감촉이라는 것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딱 이러면요. 그러면 딱 이러면 우리가 뭐가 느껴집니까? 견고하냐, 그죠? 부드러우냐. 이게 느끼시죠, 그죠?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를 들어 견고성이라고 합니다. 견고성은 어떻습니까? 견고성을 아담에서 뭡니까? 우리, 예. 땅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견고성은, 땅이라면 눈에 보이는 땅인 게, 이게 땅이 아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뭡니까?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의 요소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감촉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뭐가 느껴집니까? 딱이라고 뭡니까? 네, 차가우냐, 뜨거우냐.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열성이 느껴집니다. 그죠? 이거를, 이 열성을 차가우냐, 따뜻하냐, 이거를 우리는 가라고 이야기하는거요. 불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뭡니까? 이러면 뭡니까? 이러면 뭐가 느껴지죠? 그죠?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잖아요. 그죠? 바람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동성은 우리 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우리는 바람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감촉은 다른 고유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이 세 가지가 복합된 것이 감촉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죠? 그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화풍 이것이 감촉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대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몸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죠? 그리고 화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당연하죠. 그죠? 뜨겁고 차갑고 뭡니까? 우리 몸으로 그대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 기운도 그 몸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리 수는, 우리는 응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응집성은 인식할 수 있느냐? 응집성은 우리 감촉을 통해서는 인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음이 직접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물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응집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응집성은 우리 어떻게 느낍니까, 응집성은? 응집성이 느끼십니까? 안 느끼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응집성은 우리 마음이 직접 느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대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 물질적인 대상이죠. 눈기, 코이어, 몸의 대상도, 그죠? 특히 이 중에서 우리 몸의 대상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감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다마에서는 더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 이 감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대, 화대, 승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온문으로 인식되는 대상은 전부 몇 개입니까? 온문으로, 그죠? 5가지 문으로 인식되는 대상은 전부 몇 개입니까? 7개죠, 그죠? 형상, 소리, 냄새, 맛 4개에다가 지, 화, 풍, 다음에는 전부 7개입니다. 우리 고유성질로 보면, 고유성질을 가진 법으로 보면, 우리의, 우리는 온문을 통해서 7가지 법을 인식합니다. 그죠? 형상, 소리, 냄새, 맛, 지, 화, 풍. 7개를 인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요 대상 빌라잡이에 대상 6가지가 해서 318쪽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감촉은 땅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죠? 땅의 요소는 딱딱함이라 설명하는데 이것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식되며 불의 요소는 덥거나 차가움으로 느껴진다. 바람의 요소는 팽창이나 유동이나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되죠. 그죠? 한편 물의 요소는 응집력을 특징으로 하는데 아담마에 의하면 이것은 감촉으로서는 느끼지 못하고 만호의 눈으로서만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담마에서는 몸의 대상은 3가지입니다. 지, 화풍입니다. 이것도 매년 시험 나오는 겁니다. 시험 나온다는 건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호의 대상은
이제 뭔가 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호의 대상은 우리는 초기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이라는 말은 이 초기 경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학자가 이 초기 불교에서 서라는 법 이래갖고 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을 한 300페이지 사용해 있었어요. 그만큼 뭐 50몇 가지로 다양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대상을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대상을 갖고 이야기, 아까 그죠? 눈, 귀, 코, 혀, 몸, 만호 이렇게 하는 거죠. 대상을 갖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우리가 색, 성, 장, 미, 촉 하고 이 만호 대상을 그냥 뭉뚱그려갖고 법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뭡니까? 보유승질을 가진 법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때 이 법은 만호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만호의 대상인 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 안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대로 물어보실 때 다 그냥 하고 말아버린다. 그죠? 한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 말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는 게 뭡니까? 뭐라고 막 저기 따지는 건 뭡니까? 망상 키우지 말아라 합니다. 그죠? 다 미치겠죠? 그죠? 그럼 할 말이 있어요. 망상을 키워, 잘. 그러면 되겠죠. 할 말이 있어요. 그죠? 그건 무슨 법을 하는 게 망상입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요. 모르면 솔직히 모르다 그래야죠. 저는 뭡니까? 저는, 저도 일단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요. 저는 제 태도는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른다 하면 모든 게 다, 그죠? 그게 되는데, 모르는 걸 괜히 뭡니까? 아는 척하고 응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호의 대상인 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자부 암담마에서는 6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319쪽입니다. 법이란 대상은 6가지다. 5각각의 문의 대상들은 다음의 3가지 법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즉, 그 각각의 감각의 문을 통해, 만호의 문을 통해 재생인들과 잠재의식과 죽음의 마음을 역할하는 문에서 벗어난 마음을 통해서 인식된다. 법이란 대상들은 이런 5각각의 문들을 통해서는 결코 인식되지 않는다. 그들은 만호의 문과 문에서 벗어난 마음을 통해서만 인지된다. 만호의 문을 통해서 인지되는 법이란 대상은 다음의 6가지. 이제 중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감수적 물질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에 있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물질이다. 이런 대상을 받아들이는 물질은 만호의 대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눈의 감성은 누가 그걸 인식합니까? 만호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의 감성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만호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만호의 대상인 것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마음들, 그죠? 이런 것은 다 지금의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도 만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지금 인식하고 있는 마음은 만호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한 개체에 있어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은 모두 현재 만호의 대상이 되며 다른 중생의 마음도 만호의 대상에 속한다. 됐죠, 그죠? 그 마음부터 52가지도 물론 만호의 대상이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 신현상들은 뭐를 통해서 합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열반도 유학과 아라인 신자들의 만호의 대상입니다. 당연하죠. 열반이 눈으로 인식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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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반이, 그죠? 무슨 분이 달나라에, 그죠? 가면 그 열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누굽니까? 예, 빌 게이츠는 당장 열반을 등재했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 자기 재산, 한 10%만 돼도 뭐, 로켓 하나 쏘고, 받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열반도 당연히 우리 마음의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개념들은 부법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하지 않는 것이지만, 물론 만호의 대상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는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지금 아비란 말을 하니까, 또 구경법 여자고요. 보여승리를 가지고 75, 또 뭐, 이제 82법, 100법, 142. 사실은 우리는 뭐를 인식합니까? 참 개념입니다. 거의 99.9%는 다 개념입니다. 이걸 보면 볼펜이라고 그러지. 이걸 갖고 뭡니까? 지수화풍, 세강대 속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이건 다 뭡니까? 전부 개념이잖아요. 남편이라는 거. 죄송합니다만 개념입니다. 아내. 죄송하지만 개념입니다. 아들. 아들, 가슴 떨리죠? 죄송하지만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개념입니다, 지금. 돈. 개념입니다. 명예. 그것도 개념입니다, 그죠? 그죠? 무슨 사장, 그죠? 과장, 부장. 다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거를 다 우리 마음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아담한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은 아주 고양돼가지고 고상한 마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구형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속된 거는 다 개념이라 해서 일단 밀치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사실은 뭡니까? 이 개념을, 그죠? 대부분 우리 마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개념도 당연히 우리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문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그 뒤에도 쭉 읽어보시면은 앞에 있는 거 지금 이때까지 설명한 거하고 다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벌써 10시 아니면은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죠? 네, 한 5분, 10분 쉬었다. 그래갖고, 세 개를 머리가 붙이면 딱 요리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줄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게, 문에서 벗어나는 마음, 322쪽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앞에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322쪽 그 위에 보면은 재생인절과 과왕가와 죽음이라 불리는 문에서 벗어난 마음들의 대상도 6가지다. 그 대상은 환경에 따라 대부분 생을 받기 직전에 6문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취한 현재의 것이거나 과거의 것이거나 혹은 개념이다. 그것은 업이거나 업의 표상이거나 태어날 것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은 항상 대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벗어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벗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재생인결식, 저기 과학과 그 다음에 조제지속심, 이거는 우리 문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문은 뭡니까? 안에 설치 너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에 관계되는 것은 문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기, 코여, 몸이라는 문으로 보면 오문인식 과정이고, 그죠? 우리가 과학가는 문으로 해갖고 정신적인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는 그거를 의문인식 과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과 관계없이 존재를 지속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문에서 벗어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은 뭡니까?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한생의 죽은 마음 직전에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이 되잖아요.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 생의 재생인식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생의 모든 조제지속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문에서 벗어난 마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위 구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두 19가지 마음들이 문을 벗어난 마음을 역할한다. 19가지 마음은 모르겠어 무조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죠? 89가지 마음 보면 동그라미 다 쳐놨습니다. 모두 19가지 마음들이 문을 벗어난 마음을 역할한다. 과거와 현재의 5감각의 대상과 만호의 대상, 이 6가지가 이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생에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음 생의 시작이 되는 재생연결의 마음의 대상이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그죠? 그것은 다시 다음 생의 모든 잠재의식의 대상이며 다음 생이 끝날 때 생기는 죽음의 마음의 대상이 되어 종료된다. 됐죠, 그죠? 그럼 이 전생의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면은 그것은 뭐의 대상이 되겠어요? 눈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 표상이나 업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소리로 나타나면은 뭐의 대상이 되겠죠? 귀의 대상이 될 것이고, 향기로 나타나면은 코의 대상이 될 것이고, 맛으로 나타나면은 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감촉으로 나타나면은 그죠? 그 몸이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개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날 것을 포상이라는 이런 되면 어떻게 되겠죠? 만호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또 나누면, 굳이 나누면 6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지금 6가지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청정도롱 인용을 통해서 보았듯이 청정도롱이나 다른 주스 등에 따르면 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1. 업. 그 생에서 지은 해로운 업이나 유익한 업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죠, 그죠? 그 생에서 여러 가지 업을 짓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완화 과정에서 업으로 탁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대생인 것은 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도장에서 업할 때 세워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오무관업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무관업은 극악적인 거죠. 우리가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 다음에 화합 성가를 파는 거 이거를 오무관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불교적으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관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없이 한 생에서 무관업을 지은 사람은 그런 이 무관업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대상이 되어서 다음 생의 대적인 것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옥, 그것도 무관지옥의 대적인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